네, 안녕하십니까. 이양입니다. 4월 18일 벌써 금요일이 됐는데요.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도 뭐 좋은 소식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네. 이제 선체까지 들어가는 건 성공했다는데 아직 뭐 좋은 소식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도 큰 재미는 없죠? 네, 일단 뭐 정말 그 시장이 좀 올라왔는데 뭐 배도 빨리 인양이 돼서 네. 정말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뭐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뜨겁다라는 정도에 대한 수준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전장에 지금 어제 금호석유에 대한 실적이 나왔죠. 네. 금호석유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지금 그 흑자 전환에 대한 쪽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합성고무 시황에 대한 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그 보고서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아 업종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또 반등을 했습니다. 맞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틀째인가요? 좀 급반등을 하고 있네요. 어제 이제 6%가 넘는 상승을 하면서 뭐 SK 하이닉스도 오늘 갭상승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네. 지금 밑에 장비주들 지금 보게 되면 원익 IPS, 뭐 네페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들뿐만 아니라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쪽까지 뭐 네. 비아트론이라든가 열처리 장비죠, 뭐 테라세미콘이라든가 아몰레드 장비들 쪽도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류가 네. 최근 들어서 살아있는 것이 사실 이런 얘기는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제 막상 뭐 다음 주인가 언제부터 이제 수직 증축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된 네.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사실 한샘이나 NX는 뭐 본 적이 없고요. LG 하우스스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 그거보다는 사실 전 LG 하우스는 그때나 지금이나 경량화 소재거든요. 네네. 청량성을 담보하는 것이 딴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시장의 한복판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일단은 뭐 그 한샘이라든가 네. 아니면 라이온 캠텍 대리석 만드는 회사죠. 인조 대리석을 만드는 회사인데 라이온 캠텍 그다음에 뭐 부엌 가구에 대한 교체 아니면은 뭐 지금 가구 뭐 그 가구에 대한 교체 수요 이런 네네. 것 때문에 한샘에 대한 쪽도 이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네. 이렇게 그 공사가 리모델링이 될 때 아니면 건축이 들어갈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 특판이라고 해가지고 팀이 따로 꾸려집니다. 아니면은 아파트 특판 쪽을 아예 그 자회사로 두고서 이제 그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한샘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최근에 네.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도 역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강세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특징지 몇 네. 가지 한번 잡아보죠. 저도 몇 잡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점 대비 얼마입니까? 대충 얼핏 하더라도 한 달 반 정도였고요. 고점 대비 한 10%? 15, 한 5% 정도 빠졌네요. 대충 보면은 20%까지는 안 되는데요. 바로 서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네. 흔히 얘기해서 기관과 외국인 전부 다 수급이 꼬였다라는 표현이 적절했었는데요. 오늘 일단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7%고요. 서울 반도체 가면 쫓아다니는 것이 루멘스 아닙니까? 네네. 루멘스는 최근 들어선 그래도 살아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같은 서울 반도체가 먼저 달리고 있고요. 어찌됐건 LED 관련해서는 대형 회사 중에서는 삼성전기랑 LG 이노텍 아닙니까? LG 이노텍이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또 좀 쉬고 있어요. 네. 어저께 실제로 보면 LG 이노텍인가는 거의 3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 조금 순매도했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추세건 아니겠지만은요. 어떤 차익실 물량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단 주가에 좀 반등하는 오늘 서울 반도체랑 그 루멘스와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잠시 특징주에서 SK하이닉스 때문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주식이지만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원익 IPS가 되겠습니다. 10,000원을 거의 2달 만에 맞을 것 같은데 맞죠? 2달 만에 네네. 다시 10,000원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실 10,000원을 찍고 작년 대비 더블이 난 다음에 10,000원 찍고 이번에 7,000원 수준 7,900원 뭐 그 정도 갔었잖아요. 네네. 8,000원까지 한 딱 20% 조정 거의 한 3개월 만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익 IPS는 항상 같이 나는 것이 PSK인데요. 원익 IPS는 특히 삼성의 지분 아시죠? 네. 삼성의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말로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초였죠.
저희들 방송에서 분명히 잡아드렸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날 모든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의 시장 공장 여태까지 7조 원 투자했는데 얼마로 늘렸다 그랬죠? 10조 원으로 늘렸죠. 10조 원 늘렸다 네. 그랬죠. 거기에 따라서 그때 핵심도 바로 V3D 랜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원익 IPS가 핵심이다.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렸는데 원익 IPS가 오늘 다시 올라가면서 한마디로 이거는 쭉 올라갔어요. 네. 만만하게 올라다가 기울기를 꽉 채웠는데 이것은 아마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위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고요. 특징 좀 마저 좀 체크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시장의 조정이 그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니까 뭐 국내 시장도 뭐 같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반등하는 주식들, 그러니까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미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모멘텀 주식들은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락을 하더라도 국내 모멘텀 주식의 하락폭이 거의 없는 걸 봐서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모멘텀 주식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뭐 네이버라든가 아프리카 TV라든가 아니면 호텔신라, 뭐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국내에서 바라보는 이제 모멘텀 네.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 대비해서 이제 먼저 가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리면 다른 네. 것들과 뭐 크게 차이난다라고까지는 쉽지 않지만은요. 그나마 제가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SK네트워크스. 뭐뭐는 다르다. 어디는 다르다. 제가 이틀 연속 말씀드렸다고 해서 했죠. 어디는 다르다. 네. 뭐가 다르죠? 제가 네네. 웬만하면 엄청 혼내야 되는데요. 네. 분위기도 여전히 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계속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SM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SM. 그래서 예. 오늘 SM이 오늘 좀 반등하고 있네요. SM도 뭐 모멘텀 주식에 대한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다 같이 가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머징 마켓이 좀 쉬면서 미국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것과 좀 연관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모멘텀이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PBR이 된다, 아니다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산업재가 된다. 각자 이제 서로 다른 시각에, 그러니까 시장이 한쪽의 시각으로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각자 이제 그 다른 시각을 갖고서 좀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잠시 후에 네. 오늘 또 주인공 있잖아요. 네. 오늘 나올 텐데 사실 탐방을 같이 갔었어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예요. 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질문한 거는 이유창 기자이기 때문에 이유창 기자 통해서 있다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근 흐름 사실 분위기는 그렇게 그런데 하여튼 오늘 S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특징들은 대충 정리하고요. 바로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준비했죠? 네. 네. PSK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이 PSK 오늘도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가장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PSK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그 원익 IPS보다 네네. 더 먼저, 더 강했던 것이 사실이죠. 아니,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PSK가 가장 좋았었거든요. 작년부터 보면 원익 IPS. 예, 아니, PSK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요? PSK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PSK가 대장주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PSK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지금 15,000원. 더 많이 올라온 거고. 더 올랐네, 작년 초에는 4,000원대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가장 이제 대장주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증권에서 발표한 네, 자료입니까? 키움증권, 지금. 어느 분야인 거죠, 이거? 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좋아하시는 네. 김병기 애널리스트가 지금 보게 되면은 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에 개인적으로 이름이 제가 얼굴은 지워졌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맞죠? 네. 네, 김병기 연구원. 작년에 그 원익 IPS 몇천 원대 얘기해서 네. 더블 갈 수 있다 하고 만 몇천 원 네. 얘기했던 바로 그분. 그죠? 네. 네. 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 1분기 실적은 주요 고객사의 투자 일정 조정에 따라서 공급될 예정이었던 장비 이고가 지연됐기 때문인데 네. 어쨌든 간에 그 물량들이 3분기까지 공급이 완료된다. 네. 그래서 올해 실적은 3분기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흐름에 대한 그 증가세에 대한 쪽은 여전히 네. 변화에 대한 쪽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투자에 대한 쪽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이크론이 2012년, 13년에 이제 이 정도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글쎄요 캐펙스 가이던스가 26억 불에서 30억 불로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저것도 아마 포함이 돼 있지 않나. 지금 마이크론이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일본 회사를 인수했는데 네. 그 장비 투자까지 합쳐져서 이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전보다는 이 설비 투자에 대한 쪽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금액도 증가를 했죠. 네. 그만큼 지금 그 PSK도 역시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목표 주가에 대한 쪽을 지금 기존의 16,000원대에서 19,000원으로 지금 상향을 했고요. BPS 2배에 대한 쪽을 적용을 시켰고 PER로 현재 주가가 7.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 시장 PER 배수 대비해서는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최소한 시장보다 디스카운트 될 요인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디테일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원익이랑 무슨 차이야? 원익이랑 무슨 차이냐고요? 네. 원익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걸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걸 좀 까먹었는데 네. 지금 이 PSK랑 원익이랑 장비에 대한 쪽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노광 장비라고 하죠. 네. 그쪽에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PSK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장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이것도 잘 3D 모릅니다. 관련된 건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고서에 네. 지금 소자 구조의 변화, 지금 요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미사와 공정에서 2D에서 3D로 갈 때. 그러네. 같은 거네? 예.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연구원이 쓴 거고요. 작년에는 이 친구가 원익 IPS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갖고, 저희가 방송할 때, 그때가 4월, 5월이었을 거예요. 네. 산에 막 다닐 때인데요. 그때 한번 네. 얘가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말을 잘하더라 얘기했던데요.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원익 IPS인데요. 요번에 나온 것은 이제 PSK입니다. 여튼 두 개 다 써 있는 거 보니까 2D에서 3D 가는 거. 이것도 역시 같은 개념이겠네요. 7조에서 10조 원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는 데에 따른 수혜주.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원익에 더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은 거는 뭐 PSK는 PSK도 좋은 회사지만요. 좋겠지만은요. 여튼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포인트로 삼는 거는 원익의 포인트는 삼성의 지분 확보. 그죠? 삼성은 9였잖아요. 두 개가 같이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삼성전자가 반 갖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예전에는 삼성전자 반, SDI 반이다가 SDI 거를 일부러 쭉 갖고 왔잖아요. 삼성전자가요. 그래서 SDI 지분은 줄어들었는데요. 그 회사가 두 개가 여튼 같이 반반씩 해서 9.5인가 9.6을 갖고 있어요. 원익에. 그러니까 원익이 그러니까 친구였지만 원익 IPS가 네네. 원익 IPS가 망할 수가 없는 회사, 네. 뭐 그건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될 거 아니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예를 들어 외국 바이오랑 얘기하더라도 너희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저희 회장님이 얼마 갖고 있고 저희 10%는 9.5%는 삼성그룹이 갖고 있다. 네. 그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좋은 거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뭐. 네,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안 좋을 수가 없죠. 그거에 따른 그래서 저는 원익 IPS를 조금 더 했는데 뭐 똑같은 분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요. 키움증권에 혹시 기회 있으시면 그 애널리스트 직접 모셔갖고 얘기하면 더 나중에 어느 코너에서라도 채널키에서 나와서 모셔서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그 부분이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계속 원익이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PSK에 대한 레포트를 썼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미노미님이 원익은 어떻게 해요? 계속 고인가요? 에 대한 질문은 키움증권이 100%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똑같이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민호미님?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고요. 예.
네,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저는 KTNG. KTNG. 네, KTNG. 담배도 안 피우시면서 웬 KTNG를. 네, 민호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까지 주셨어요. 네. 이게 말하고 나서 들어오는 그 가장 타임 시간 차이가 한 5, 6초 있나 봐요. 예, 있습니다. KTNG입니다. KTNG. 그 출처는요. LIG 리서치 센터가 되겠습니다. LIG 리서치 센터. 이거 보시면 담배 수출과 자회사가 이끄는 이계성 얘기가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자회사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KGC라고 있어요. KGC. 네. 이게 뭐냐면 인삼공사. 네. 한국 담배 인삼공사. 하여튼 인삼하는 네네. 게 KGC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이제 좋아진다는 것인데 문제는요. 1분기에 보면 1분기에는 매출은 7.5%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4.5% 별로 안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2분기 목표 주가는 오히려 상향시켰잖아요. 네. 89,500원에서 95,000원 상향시켰는데요. 매출액이 감소했네요. 매출액이 매출액이 조금밖에 안 늘었죠. 조금 늘어났네요. 근데 여기 딱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거예요. 뭐냐면 뭐가 줄어들었냐면 우리나라 국내 담배 매출 있죠. 담배. 예. 이게 감소한 거야. 이거는 어찌 보면 좋은 거죠. 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는 담배 태우시는 분한테는 약간 죄송하지만 담배값을 엄청 올려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담배 피우는 걸 싫어하고 떠나서 국민 건강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우리 잘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간접 비용이 많다라고 전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담배를 선호하건 안 선호하건 간에 그래서 저는 담배값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담배는 매출은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거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뭔가 뭐 그 전에 담배값이 올랐는지 기저효과가 뭐 있다네요. 네. 저는 그쪽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1분기는 좀 감소했지만 2분기보다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2분기에요. 2분기에는요. 회복된다는 것이고요. 여기도 또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수출은 55%나 올라갔네? 여기 어디 나와? 수출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서의 판매 회복과 아프리카 중심의 신시장 함께 이루어지면서 지금 매출액이 연율 기준으로 수출 부문이 50%가 증가한 호조를 보였다라고 되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내가 이사를 내가 근데 이게 오늘 날만 아니면 내가 뭐라 그럴 텐데요. 제가 다 읽어보고 오는 사람인데 수출 비중이 얼마인데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닌지 그것까지 디테일을 물어보지 마. 중요한 건 수출이 지금 네. 아직 나쁜 의미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사람 좀 적게 피고 외국에 많이 피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비중은 더 늘어나면 되겠죠. 다른 애들은 펴도 좋다. 네네. 미안한 얘기지만 뭐 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나쁜 생각을 했지만은 네. 큰 흐름으로 맞다는 얘기죠. 브라보 마이라이프님 감사합니다. 네. 브라보 라이프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큰 흐름만 파악하시는 우리 항명님. 하하. 네네. 맞죠. 예. 근데 하여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리다 보면 제가 마흔이 넘다 보니까 말하던 걸 훅훅 까먹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요. 네네. 근데 하여튼 수출은 많이 늘어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삼공사 있잖아요. KGC는 좋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어떤 분은 벌써 쓰셨는데 홍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관장 이런 거. 그런 거 있고요. 또 하나가요. 사실 저도 요번 주, 지난주 처음 알았는데요. 제가 또 창피하게 처음 알았어요. 자회사들 중에 또 멀쩡한 것들이 많네요. 자회사들. 자회사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 아셨어요? 같이 알았을 텐데, 영진약품, 소망 화장품, 태아산업, 소망화장품, 라이프 엔진. 뭐 이런 것들인데 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화장품이겠죠? 화장품, 여기도 좀 잘 되나? 소망화장품도? 그것까지 근데 모르죠. 워낙 이게 소망화장품이. 상장사예요? 아니, 소망화장품이 상장사는 아닌데, 저게 워낙 이제 그 포지션 자체가 고가가 아니라 이제 중저가 쪽이라서, 이 소망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이름을 아쉽습니다. 약간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소망이 아니라? 예. 중국말로. 소망을 중국말로. 몰라, 소망하면 아니면은 약간 올드해 보여.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제 나오셨던 박계성 부사장님. 참. 예. 박혜성 본부장이요. 어저께 확정됐어요. 네. 모 회사의 부사장님으로 가셨어요. 예, 부사장님을 아마 소망화장품에서 영입해서. 부회장을 하고 나서 기분 좋다고 저한테 턱을 냈습니다, 어저께요. 그렇습니까? 네. 부사장 되기 전까지 사준 게 저거예요. 내가 말도 못해, 이거. 어떤 거? 상장사 아니니까 제가 네. 홍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놀부 부대찌개. 그래서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네. 먹고 나서 전화 왔어요. 그 전까지 포지션이 안정해졌었나 봐요. 네. 포지션이. 그런데 디저트 하러 가자는 거예요. 디저트 말을 안 해요. 예. 버거킹에 갔어요. 네. 디저트 하러. 네네. 커피가 1,000원이잖아요. 네. 1,000원짜리 사줄 줄 알았어요. 네.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시키는 거야. 어. 그런 사람 있죠. 높은 자리에 가면서 중국집 가서 나는 짜장면 하는 사람 있죠. 네. 아, 나는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그런 친구예요. 어저께 그 친구예요. 근데 기분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여기 오신 분들 다들 고맙다는 말 제가 짝짝짝 해주셨단 말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나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안 되더라도 예. 전화는 자기가 연결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자회사들도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영진약품을 오늘 딱 보니까요. 저희가 사실 영진약품을 지난주에 딱 한 종목 때 우리 출연자가 소개해 주셨고 어떤 분이 약간 컴플레인 하셨어요. 네. 1분기에 실적도 안 좋다던데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요. 네. 영진약품 한번 실적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 진짜 발표했네요. 1분기 25% 예. 매출 증가가 나왔어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2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 그 사람 좀 라고 보자마자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증가를 어떤 분이 했고요. 게시판에 영진약품 뭐 적자 네. 얘기 쓰셨잖아요.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영업이익 중요하잖아요. 일단. 네. 예. 근데 이제 당기순이익 적자에 대한 쪽은 그 세금 두드려 맞은 것 때문에 지난번에. 적자로 전환된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같은 뭐 그분이 뭐 좋다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회사들도 실적 좋답니다. 그래서 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일 그리고 하나 더. IR. 네, 예. 뭐요? 아니, IR 언제 하나 궁금해서 어디 가요? 봤습니다. 영진약품이요? 그래서 근데 네네. 말씀드리다 정말 중요한 거 말씀 안 들었는데요. 혜니님이 저를 또 잘 모르시는데요. 네. 일부하기 어눌하게 보이시고 디스하기 어려운 분이네요. 이렇게 또 네네. 칭찬을 써주셨는데요. 어눌하긴 하죠, 제가. 네, 솔직히 어눌한 게 있어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KTNG를 주목하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한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나라에서 하는 것들 있죠. 나라에서 하는 거. 네. 뭐 100%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 공사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KTNG 하면 벌써 나라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준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죠. 네. 맞죠? 모릅니다, 전. 하여튼 뭐 담배 인상 공사니까 네. 민영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 포스코도 네. 포스코는 아니지만 전 관심이 없지만 하여튼 한국전력, KTNG 심지어는 가스공사는 아니지만 워낙 전지현 이코노미 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괜찮다. 난 기본적인 흐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제가 참고적으로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나머지 또 주식 좀 봐주세요. 네. 나머지 주식들 뭐 특별하게 볼 내용에 대한 쪽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증권주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점, 여기 좀 특징적인 모습인데 글쎄요, 증권주가 좋아지는 데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도 하나 둘씩 또 이제 그 모멘텀 주식도 올라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게임아이가 이름을 이제 넥슨 GT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넥슨 GT로 바꿨는데, 어디? 게임하이요. 지금 서든어택 하는 곳이거든요. 네. 총싸움 하는 거 있으면 총싸움 하는 게임. 돈 많이 버는 거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어느 회사가요? 드래곤플라이가 그 무슨 총싸움 하는 거. 그거는 예, 예. CJ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것도, 거기도 있고, 네. 거기도 이제 유통을 했고, 네. 그러니까 게임아이가 이제 만들었는데, 네. 게임아이도 이제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넥슨 GT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넥슨이 인수했어요. 네. 게임아이를. 넥슨이 예전에 인수를 했었는데 넥슨이 이제 뭐 그 NC 소프트도 인수하고 게임아이도 인수하고 네. 여러 개가 인수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맨날 그 김정주 회장 보고 똥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인수만 했다면 반토막 낸다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게임아이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올라가는 주식이 네. 있어요. 파라다이스 잠깐 제 의견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파라다이스가 알게 모르게 신고가네요? 또 신고가인데요. 네. 이게 파라다이스가 뭐 실적이 어떠네 하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전 모르겠어요. 저는 단기적인 거는 정말 주식을 맞춘다는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맞출 수가 없죠. 우연히 맞으면 겸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복이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전공이 산업 분석을 먼저 했잖아요. 네네. 아세요? 알고 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카지노 비즈니스 있잖아요. 네. 카지노 인더스트리는 전 세계 카지노 인더스트리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그건 제가 장담에 또 장담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사회가 양극화는 어디나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문제지만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특히 지식산업 사회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드러났잖아요. 지식사회가 말이 좋아서 지식사회죠. 지식사회의 단면은 뭐냐면 고용이 줄어드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잖아요. 네.
이런 말 하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왜냐면 네. 제가 지금 트리플 플러스지 않습니까? 네. 이 트리플의 지금 탄생의 배경에 사실은 이게 있습니다. 뭐? 카지노가. 아, 그래요? 카지노 그 드라마 트리플을 보시고서 응. 위원님께서 네. 트리플 어떻겠니? 라고 해갖고 회사 이름을 트리플 플러스로 만들었었죠. 네. 그 배경에 카지노가 있었다라는 거, 트리플 플러스. 그래서 거기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같이 복지를 해줘야 되잖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를 해주는 가장 큰 방법은 세원을 확보하는 건데, 세원을 확보하는 건 어디나 어느 나라가 선택하는 것은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요, 꼭 이 회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파라다이스가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파라다이스가 아니지만 전 세계 그런 카지노 업종의 시장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장사가 또 있긴 있어요. 몇 개가. 제가 오늘 네. 말씀드릴 성향은 아니지만 카지노에 관련된 뭐를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그 회사 아이, 그러니까 뭐가 있겠는지 그건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들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심지어는 그런 상장 회사가 아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카드 만드는 있잖아요. 트럼프 만드는 회사. 네. 그런 거라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대표적인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저께 네. 이제 모 탐방 회사를 갔었는데 그 회사에서 얘기를 해요. 중국 애들은 자기를 어딜 갔다고요? 모 회사를 갔었는데 왜요? 탐방을 하러 갔어요, 그냥. 아, 탐방을? 네, 탐방하러 정말로 그냥 스쳐간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애널리스트들이랑 같이 이제 탐방을 갔는데 진짜로? 진짜로 탐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증거를 갖고 와야 돼, 하여튼. 친구 사진은? 사진은 안 찍었어요. 영상 안 찍었습니다. 근데 그건 안 간 걸로. 왜냐면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 애들은 응. A급 제품이 나오면 A급 제품은 A급 제품대로 팔아먹고 B급, C급 제품이 나와도 그걸 다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율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건강이 중요하고 뭐 이래서 A급 제품밖에 안 찾지만 중국은 그것과 상관없이 B급, C급이 나와도 다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가격 경쟁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품질 경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중국과의 경쟁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 생각하는 규모하고 뒤에 공이 하나나 두 개가 더 붙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카지노를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토비스 같은 경우가 카지노 이 모니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모니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카지노는 픽셀 나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픽셀이 뭐야? 그러니까 모니터에 픽셀이 하나가 이렇게 깨지면 우리가 만약에 모니터 텔레비전을 여러분들이 200~3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픽셀이 하나가 나갔어. 컴플레인 엄청나게 제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 그렇죠. 치고. 그렇겠죠. 네. 근데 카지노에서는 픽셀 하나 나갔다고 해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만 따면 장땡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카지노 관련된 제품들은 약간 B급으로 들어가도 사실은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다 팔린다는 얘기죠. 승원장님은 분명히 네. 이승원 대표님 지금 하면서 직접 쓰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어떤 거요? 승원장님이라고 또. 제가 안 쓰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래? 네.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어저께 탐방 갔었어요. 그러면 네네. 하이마트 모처럼 갔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탐방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네네. 점원이랑 네. UHD TV 네. 안 가는 거 같죠? 예, 말씀하십시오. UHD TV 저거로 살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네네. 사겠냐고. 네. 그래서 내가 뭐 200이면 사겠다 그랬더니 요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네. 딱 400? 아니요. 그 삼성 거 쫙 엄청나게 네. 냈어요. 한국 최대 그 체험 매장 잠실에 갔거든요. 화끈하긴 화끈하대요. 예. 할인 봉투 화끈해. 뭐. 3,700 몇십만 원 써 있는데요. 네. 할인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할인. 2,700만 원. 그리고 옆에 LG 2,200만 원인가 써 있더라고요. 못 사진 않아. 안 사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네.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거? 카카오톡 하고 있어 사람들. 그쪽에 몇 명 앉아갖고. 근데 비싸긴 엄청 비싸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날 나오는 주인공이죠. 머니투데이 방송에 이유창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월요일날까지만 해도 저희 같이 탐방 갔었잖아요. 네. 그 엔터테인먼트 그쪽에. 그러면서 잠시 후에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SM은 다르다 한마디. 네. 그걸 모든 걸 이해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분위기가 요즘 제 방송도 그렇고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지금 기자분들도 온통 그쪽에만 가 있습니다. 참 암담한 사건인데 어떻게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좀 심각한 사건 터지고 나면
우리가 또 냉정하게 분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경제방송이니까 이 와중에 뭐 누가 수혜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이 이후에 어떻게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정말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사실 여기에 지방선거도 지금 지금 선거도 앞두고 있었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수 경기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파격을 많이 받아요. 당장 오늘만 해도 제 IT 업계에서 주요 일정 중에 중요한 일정들이 거의 다 취소됐어요.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왜 네이버가 밴드 게임하기를 출시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카카오톡의 대항마로 이제 밴드를 이제 게임 플랫폼으로 육성하면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해왔거든요. 바로 네. 다음 주에 오픈하려고 하다가 이 사고 터지가 바로 무기한 연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당장 게임 업계는 큰 변화가 될 것이고요. 오늘 뭐 신제품 발표라든지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뭐 게임 업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하니까 네. 다 취소했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연예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수들 무슨 공연 이런 거 다 취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영화를 하던 사람 입장에서도 영화하면 관련돼서 연예 프로에 나와갖고 네네.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게 방송이 다 취소되니 그쵸. 개봉도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능 프로라서 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롯데쇼핑에서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콘서트 행사 몇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얘기하자면 이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3일의 콘서트 중에서 이틀을 취소했어요. 그게 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하루는 외국인 대상인 거예요. 중국인하고 일본인 대상으로 하는 거라 이거는 하기로 했어요. 그 한류해갖고 사람들, 외국 그렇죠.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그럼 요즘 많이 있잖아요. 면세점 통해서 얼마 이상 되면 티켓 나눠주는 거.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걸 해서 이것마저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뭐 이렇게 옥신각신 말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할 때는 우리가 다 공감대가 되지만 해외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뭐 물론 심통한 상황 이해하지만 외국인들과 약속을 깰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침체가 될수록 별 수 없이 이거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매출 타격이 입으면 그걸 만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해외에서 이걸 만회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에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중국에 좀 이렇게 비중이 좀 있거나 그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요즘에 또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말을 그냥 들어가면 엑소가 4월 16일 날 이제 우리나라에 했고요. 11일부터 14일 처음에 일본에서부터 사인하면서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중국을 가야 되고 이런 건데 올해 이번 주 우리 일정이 있는데 그거 하고 이제 빨리 외국 먼저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 뭐 국내에서 홍보 일정 잡고 있었던 데는 일단 다 캔슬이고요. 네. 뭐 사실 제가 친한 공연 기획사 사장님이 어제 문화부 행사 가지고 지방 내려가시다가 말고 취소 통보를 받으셔갖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멘붕됐어요. 네. 예를 들면, 물론 침통하고 다 안 된 일인데, 이분들은 이게 업이신데,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뭐 일 제대로 못하지 않겠냐. 게다가 5월이, 네. 아시겠지만, 가정의 달이고 5월 달이 공연이 굉장히 많은 달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말 그대로 특히 가요 매니지먼트는 5월 한 달 동안이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전후, 네. 그리고 5월, 요때가 가장 양대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거의 뭐, 매출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게 그리고 우리 되는 같이 들었잖아요. 그때 그 대표도,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그 대표도, 저도 처음 들은가 뭐, 이 기자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외 공연에, 하여튼 콘서트 공연이 5월이랑 10월이 대목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5월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으니 분위기상이요.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뭐, 거기서부터 이제, 나는 것 같고, 마침 지금이 4월 이제 거의 중순 넘어가니까요. 상당히 좀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더니 키스트가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많이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수현 씨가 중국에서 워낙에 요즘 뜨고 있고 네네. 드디어 별에서 온 그대가 아직 방송이 안 됐는데 이제 방송이 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국내가 아니라 오히려 해외에 더 빛을 보고 있는 이런 키스트가 오히려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사실 뭐 이거 뭐 기뻐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네. 어떤 하나의 현상이니까요. 뭐 네.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니까. 또 다음 거 준비한 건 어떤 거 있을까요? 그리고 엑소 얘기도 더 할까요?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네. 네. 워낙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예, SM에서 사실 또 엑소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앞으로 더 클 거라고 보고 있는 그룹인데요. 엑소도 국내 활동은 좀 이렇게 빨리 타이트하게 접고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면 오히려 매출이 늘 거다 해서 SM이 오늘도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 제가 주가를 약간 디테일하게 해야 되면 일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방송에서 한번 저도 이제 모니터에도 소개해 드리는 게 있는데 일정이 중국 공연은 10번의 올해 공연이 있는데, 제가 얘기는 3분기부터 6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땡길 가능성, 그런 얘기 있는 것 같고요. 하나 약간 딱 정보 아니지만 또 주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증권업계에 있다 보니까요. 요즘 증권 회사 쪽에 구조조정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의도 이쪽의 분위기는 어때요? 뭐 요즘, 혹시 슬픈 우스갯소리라고. 네네. 예, 지난번에 나온 것 중에 KT 구조조정 플러스에서 증권사 구조조정 값이면 10,000명이 지금 거리에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 때문에 치킨 프랜차이즈가 네네. 이분들이 차릴 거다 그래서 네. 할인 주가가 오를 거다 이런 얘기까지만 얘기가 그런 말은 나왔잖아요.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약간 웃프다고 하죠. 그런 거 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 제가 가장 잘 나간 베스트 애널리스트 친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래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니까 좀 괜찮지 않냐. 저도 아는 그 친구. 네. 네. 그랬더니 요즘 증권사 다니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어딨냐고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도 지금 연봉 거의 올해 20%인가 자진 반납 형태로 삭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동네 출신이니까 좀 아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들 집이 있지만은요. 제가 이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잘 모르는 친구예요. 저랑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닌데 얼마 전에 우연히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만났는데 모임인데 못 나오고 있는데 늦게 왔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임원들이 오늘 모여서 비밀리에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임원들이요? 네. 뭔 교육을 받아요? 이성원 대표 맞추면 제가 오늘 마시는 저녁 소죠. 아, 그렇습니까? 정말로 진짜로. 교육이요? 네. 언제? 언제 쏘냐고요? 마침 오늘 쏘죠. 아니, 언제 받았냐고, 교육을.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아, 화요일날? 네. 모르겠어요. 맞춰보세요. 이자는 있었어 맞출 것 같아서 내가 갑자기 걱정이 훅 들어. 이거 알아도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맞춰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제가 오늘 혹시 KT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틀렸어 무조건.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있잖아요. 예전에 IMF 때도요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 생각은 저는 눈물이 갑자기 나는데 건설회사가 있었는데요. 할당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조정 하는데 할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다 15%인데 무슨 숫자도 있지만 그거 갖고 안 되란 말이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제비뽑기하고. 그래서 사다리 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진짜 뉴스에서 제비뽑기하고 사다리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어떤 모 증권사에서. 그게 나와갖고 하는데, 그거를 직원들이랑 면담하는 요령을 배운 거예요. 딱 요번에 좀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상이. 면담에서 사인할 수 있게, 문제 안 일으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우면서도 너무 서글프다고, 그래서 저녁 때 만났거든요. 제 친구는 그 역할을 담당을 해서, 아까 이제 증권사, 거기 담당이었는데, 이제 살아남을 사람한테 피를 안 묻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나가게 해줄 테니 대신에 너는 보장해 주겠다. 네. 그리고 대신에 네가 이제 구조조정 다 하고 너 나가라. 네. 기후에. 딱 이제 그렇게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교육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IMF 되면 정말 말도 정말 많은데 그러면 교차에서 증권회사나 이런 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말씀드리면 교차에서 발령냅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사람을 네. 마산을 발령내고 마산에서 인천을 발령내고 그것도 결혼한 사람만 찢어놓고 그리고 맞아요. 뻔히 예를 들어서 김포 쪽에 있는데 저 천호동 쪽에 발령냅니다. 여직원을요. 네. 발령내요. 근데 그때 인사부장이 그렇게 발령냈어요. 근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KDB 대우주권 제가 지나간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박살나기로 혼났어요. 인사부장이. 왜요? 인사 담당 윗사람한테 불려가지고 지하철 5호선이 생기는 걸 모르는 거죠. 참. 5호선 생을 몰라는 거예요. 쉽게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거리를 멀죠. 5호선이 한 방에 가는데 그걸 발령냈다고 엄청 혼났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직접 봤어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정말 일어나는 거가 정말
이런데 지금 다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증권주는 매매하는 거나 증권주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쉽게 뭐 구조조정 때문에 좋아진다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방송국에 있지만 그렇게 누가 출연자가 와서 얘기하면요. 만나서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 그런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말은 자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돌아간 얘기 좀 우리 시장의 도움 얘기 한 가지만 더 해주시죠. 네, 거기 아까 구조조정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네. KT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래 구조조정하느라고 지금 면회 테이프 받고 있잖아요. 네네. 받기로 했던 시간을 단축시켜서 월요일날 바로 종료한대요. 신청 종료한대요. 그만큼 많이 신청했던 거죠. 그렇다는 얘기죠. 하여튼 KT는 우리 4월 27일이었나요? 이번에 영업 정지 끝나고 네네. 좋아진다는 27일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황창구 회장이 지난번에 얘기한 거 좋은 얘기해 주셔갖고 저는 관심주에 올려놨는데요. 혹시 또 다른 IT 쪽에 또 네. 게임주에서 또 새로운 흐름이 있어. 자, 위메이드. 네.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위메이드 치면 S 물어본다는 걸 적어놓고 까먹었잖아요. 또. 위메이드요? 네.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할수록 게임이 잘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소통하거나 뭔가 뉴스 보기가 짜증내질 때 사람들이 네. 그냥 게임이나 좀 하면서 네. 좀 세상 좀 있자라고 해서 오히려 모바일 게임 트래픽이나 뭐 PC 게임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네네. 지금 위메이드가 이카루스라는 게임을 이제 새로 내놨는데 네. 앞서 제가 NC 소프트가 게임머니 네네. 복제 사건을 났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후에 대형 길드들이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출을 담당하거든요. 이 대형 길드들이 이카루스로 이사를 가기로 네. 단체 이사 중입니다. 저는 개념을 잘 모르는데, 전 길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쉽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을 하면 이런 건가요? 파워 블로거가 이사 간다, 이런 건가? 네, 예를 들면은 연예인들 있잖아요. 네. 새로운 연예인 왔는데, 예를 들면은 동방신기 팬클럽이 단체로 우리는 앞으로 동방신기 아니고 네. 저기를 밀기로 이렇게 하는 거죠. 거의 파워 있는 여자 그렇죠. 이런 친구들의 팬덤들이. 이 사람들이 팬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네. 모바일 게임에서도 사실은 1인당 매출에 2만원, 3만원이지만, 이 네. 사람이 10,000명 모이면은, 단순히, 이 사람이 1억, 2억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돼서, 트렌드를 리드해 주거든요. 네네. 그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뒤에서 따라가게 되고요. 네. 이 유명한 길드들이 갔다고 하면, 그 게임은 일단 흥행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야, 그러면 NC소프트는 뭐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나 타격이 있겠네,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위메이드가 또 그걸 노려서 더더욱이 대형 길드를 영입하는데 좀 적극적이에요.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걸 또 영입하는. 그렇죠. 영업을 또 하는 거예요? 대형 길드장들을 초청해서 게임 설명회를 하고요. 예를 들면 명품 판매 업체에서 VIP 고객들 대상으로 따로 패셔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질문이 좀 딱 감을 아마 아시는 분이겠지만 저는 잘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건가요? 길드 장이라는 사람은 네. 직접, 네. 예를 들어서 리니지를 하다가, 지금 여기 새로운 거 생긴잖아요. 이카루스? 네, 이카루스. 그런 거는 게임을 잘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길드장이 게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파워블로거랑 아까 비슷합니다. 네. 내가 좀 맛집을 좀 안다는 파워블로거 네. 여기 맛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싹 몰리듯이. 네. 그리고 친한 또 파워블로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힘 합쳐서 여기 띄우자. 거고요. 네. 여기 안 좋다고 막 입소문 내고 야 여기는 가지 말자 이러면 또 타격을 받고. 딱 이거네요. 한국경제TV에서 아무것도 근거도 없지만 이승원 네. 대표가 네. 공대장 이승원 대표가 아프리카 TV로 유명해졌으니까 그쵸. 뭐 좀 괜찮아 보이면 올라간다 그런 건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저는 위메이보다 넥슨 DC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넥슨 뭐? 넥슨 GT 뜬금없이. 아까 바뀌었다는 네, 거 네. 게임 아닌가 거. 예, 예. 아 그래요. 위메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우리 방송할 때 얘기한 건데요. 무협 만화. 네. 그게 뭐였죠? 네, 신무라고요. 그건 언제 나와요? 칼싸움이 이제 이번 달 중에 나오는데요. 네. 이게 혹시 일정이 조금 늦춰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일단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야 이거 중국 좀 잡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미리 좀 알려주고 힘 있는 애들한테 한번 슬쩍 써보라고. 일단은 그냥 영상만 공개라도 아니 이게 모바일 게임 맞아? 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칼싸움이 너무 이렇게 동작도 자연스럽고 네. 모바일 게임 같지 않게 굉장히 조작이 좋아서 네. 무협을 좋아하시거나 네. 칼싸움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좀 많이들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게시물에 올라보니까 네. 이희천 기자 말을 알아듣는 분이 절대 다수네 지금. 아 그래요? 제가 모르니까 저 이학령이 말은 그렇게 안 쓰지만 저 이학령이
X도 모르는구만. 딱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야. 느낌은.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더 재밌는 얘기는 분위기가요. 다음 시간은 분위기 좀 보도록- 좋아진 다음에 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남자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승원 대표는 네. 빌드장 그런 개념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알죠. 저도 이제 게임을 했었으니까. 그 길드 네. 그런 거 아니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길드가 네. 뭐 그런 MMORPG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뭐 스태크래프트에도 있었고 그 전부터도 그런 네. 길드라는 게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네. 네, 게임 세대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나 거예요. 게임 세대는 하더라도 눈 아파서 안 하죠, 저는. 그렇죠. 네. 네. 그러실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저기 뭐야 여기 이 키움증권에 네네. 전문가분들 중에 우리 몇 분 아는 분들은 리니지 이런 거 아직도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직도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고 네. 예전에도 많이 했죠. 네. 특히 그런 분들 중에서 IMF 빌드 장갑 있는 거야? 아니 없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없고 네. IMF 직후에는 이제 워낙 그 게임들을 많이 했으니까 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네. 그런 분들은 저기 예. 서버는 게 직업이라고 하시는 이게 거의 직업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아? 그걸로도 먹고 살 수 있고 네.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많이들 먹고 사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왜요? 또 리니지 무슨 서버 오픈해서 사설 서버들이 또 있어요. 응. 사설 서버들에서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또 먹고 사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군이 네. 다양해요. 위원님께서 모르시는 네. 새로운 세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가 왔네, 뭐. 네. 네, 그렇죠. 그것 좀 따로 좀 그런 교육받는 거. 거는 이제 따로 이제 저거를 해야죠. 네. 정상화를 시켜야죠. 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배틀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이런 걸 올려주시더라고요. 뭐 개별 정보 이런 것도 좋지만은 크게 시장을 좀 이해하는 것 쪽으로 한번 왜냐하면 지금 시장도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것들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였어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푸득 들더라고요. 요즘 보면 미국에서 선진 시장이 다시 뭐 S&P 500도 살고 뭐 조금 회복되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머징 마켓은 최근 한 4월 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강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진국이랑 이거랑 오히려 계속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이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까지 좀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시장에서 당연히 계속 떨어지면 동주화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아까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금의 흐름에도 보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선진국이 계속해서 베팅하는 사람들, 네. 특히 이제 유럽 시장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대우증권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GM 펀드 말고 제3의 펀드가 한국 시장에 베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요? 네. 네. 그런 이제 그만큼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또 존재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시각 내에서도 보게 되면 뭐 지금 산업재 섹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금호석유, 스트롱바이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쪽이 있는가 반면 또 키움증권에서 또 전전 이코노미스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전히 전차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반면에 또 어느 쪽에서는 2,000포인트에서 그 2,200포인트, 300포인트 간들 종목이 얼마나 오르겠니? 종목 장사 계속되지 않겠냐? 오히려 종목 모멘텀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또 바라보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쪽을 바라보는 쪽도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요. 네. 지금 종목에 대한 업종이나 이런 종목을 바라보는 쪽도 정말 다양하게 시장에서는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시장에 대한 혼란은 뭐 시장이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라면 상관없이 종목 장세에 대한 쪽이 좀 펼쳐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쪽에다가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네. 비슷하면서도 네. 약간은 까리까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요. 네. 저는 제가 약간 헷갈렸던 거를 전전 네.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거가 딱 이해한 거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소재주랑 우리나라 소재주는 방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는 거죠. 방향이라기보다는 바라보는 곳이 다른 것에 일단은 포인트를 하나 갖고 있고요.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계속 가면 계속 쉬었다 다시 가고 오늘 또 일부 그 스트레티지스트 한 명은 바로 또 지금 올라가니까요. 바로 또 그 S&P 500이 2,000포인트 간다는 얘기도 바로 했거든요. 네. 지금 안 사면 뭐 쉽게 후회할 정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10% 또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 3, 4년 동안 안 된다고 하는 애는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해왔다. 걔네들은 FM 연준의 입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상반되게 했는데 어저께 옐렌이 또다시 초저금리 유지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했잖아요. 네. 이것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다. 그런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고 알 수는 없지만은요. 저도 일단은 전전 이코노미스트 쪽에 한쪽을 두고 싶어요. 제가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소재주들과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다르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미국에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소재 쪽이 맞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크게 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일가스라든가요, LNG 이런 쪽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텍사스가 다시 뜨고 있다. 이거가 미국의 상당한 주류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다시 뜨고 있다. 말씀드리면 딱 이해하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디야? 오스틴인지 댈러스인가 가는 직항이 없어졌는데 10년 만에 다시 생겼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안 가니까 한국 사람들 잘 안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한국 라디오 방송도 있었는데 없어졌던 것이 10년 만에 재개국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 친구가 거기서 DJ 하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석유화학이 부밍을 하니까 원가 경쟁력이 아시아 쪽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저도 이제 단편적인 뉴스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만은 이거 중국의 비행기 회사들이요, 항공사들이 제트유를 그쪽 걸 안 쓰고 미국 제트유를 샀다. 이건 큰 뉴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화학회사들이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재 산업에 너무 이렇게 큰 희망을 가져서는 전 기본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IT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계속 좀 갖고 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이 여전히 갖고 갔다 있고요. IT 당연히 모바일 디램이 이런 건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 같고요. 자동차는 이제 저랑 이성원 대표 의견이 약간 다른데요. 저는 지금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외국산 수입차 많이 들어오는 거 신경 쓸 것도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식적으로 150만 대 시장입니다. 150만 대 시장인데요. 그 150만 대는 한 달이면 파는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그래서 근데 중국은 턱없이 자동차가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캐퍼는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중국과 중국과 멕시코에 공장을 늘어나는 거예요. 멕시코에 늘어나는 것은 브라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이런 쪽. 그래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생산이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생산 확대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매출 수요가 계속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의 기본적인 판단에 갖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하여튼 정부 정책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됐건 그게 코스피가 됐건 이런 것들의 이분법적이라나요? 네. 이분법적인 나누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죠. 그리고 큰 틀에서 봐서는 미국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결국에는 미국과 좀 다르다. 전전 에코노미스트 얘기 많이 같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좀 더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2000에서 2000포인트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들이 상당히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면 2000포인트에서 주식을 사서 얼마나 먹을 것이냐 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종목은 다 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위주에서 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갈 때 오히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면 돈을 번다? 아닙니다.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돈 못 버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과 모멘텀에다가 시장이 크게 부러지는 시장만 아니라면 굳이 시장에 대한 쪽 지수를 차라리 지수에 베팅할 거면 코덱스 레버를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좀 중형주들급
이런 쪽에다가 종목들을 좀 여전히 계속해서 발굴하는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뭐 대형주건, 중형주건, 네. 소형주건 그런 것도 큰 구분이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S&P 500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한 것도 보게 되면 대형주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쇼크의 비율이 높고요. 네.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저 중소형주 장세가 미국 시장도 좀 더 이어지고 모멘텀 주식이 일부 꺾였지만 또 다른 종목들이 나와서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보다는 저는 늘 그런 얘기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때는 HTS를 꺼라. 네네. 아 정말이에요. 네네. 그거 가만히 눈을 감고 세상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네. 예,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이거죠. 전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시기인지 모르지만 당신 그 애가 있다 그러면 네. 어디에 취직하고 싶은지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디에 취직시키고 싶은가? 제가 지금 만약 다시 취직한다 그러면요. 네. 제가 말 안 했나요? 다시 취직하고 싶다면 제가 나이가 어려갖고 취직하고 싶다면 당연히 화장품 회사 들어가죠. 화장품 회사. 예. 그래서 중국말 배우고 화장품 회사. 이게 정말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곰곰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말 IT나 이런 쪽에 좀 관심 있잖아요. 네. 그러면 딱 회사는 모르지만 전공을 지금 딱 잡으려 하잖아요. 네. 사물인터넷 이런 거. 그런 쪽에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10년 동안 이렇게 부명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거짓말했을지 틀린 얘기 할지 모르지만 그래 갖고 이제 미국 가서 욕해야죠. 다보스 가서 따져야죠. 너희들 왜 나한테 사기쳤냐고. 그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똑똑한 사람 했는데 뭐 그렇게 거짓말 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그 4대 강과는 다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잠깐 얘기만 하고 갈 텐데요. 네.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39,000 몇백 원 다시 가 아니 있는데요. 이 종목이 무슨 갭이 나와요? 이런 종목이. 네. 3%, 3.5% 오늘 갭을 떠서 시작을 했죠.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진짜 저는 거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보다가요. 예. 저는 숫자만 보고 이렇게 자세히 금액을 잘 안 보잖아요. 네네. 머리 아파갖고 눈은 많이 보고 있으면 네. 눈이 아파갖고 쫙 보고 있는데 그 39,300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저는 단적으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도 무식 거 나왔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얘기가 잘못 나왔어요. 네. 근데 정말 달라진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뭐 계속 그 SK하이닉스를 언급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거였죠. 네. 지금 그 사이클링이 바뀌고 있다. 이익에 대한 사이클이 바뀌었던데 그걸 좀 더 쉽게 표현하시면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거 같아요.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보다 언더퍼폼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 7.5배? 뭐 그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예상 11시역 일정은 8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더 비쌉니다. 8배? 예, 뭐 그 정도에서 9배 정도 이게 나오는데요. 그 정도 마지막 코너 넘어가죠. 쫓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5승을 했습니다. 어저께요. 네. 어저께 올른 것 같아요. 저 5승이고요. 이승훈 대표 여전히 8승입니다. 바로 가격 잡겠습니다. 2003.72포인트니까요. 2004 가보죠. 네. 먼저 잡으세요. 가시죠. 먼저 가보세요. 저 그럼 엇보겠습니다. 업이요? 네네. 이거. 같이, 오래간만에 같이 한번 맞짱 떠보죠. 하에 들어갑니다. 점수는 하시죠. 살며시. 네. 2005 들어갈까요? 아니, 너무한가? 그거 안 되는 말이 안 편하신 되는 대로. 네. 2007 들어갑니다. 2007 네. 하이로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2007에는 노 갑니다. 2007 전 하이. 2007에. 하이 가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오늘 미국 시장이 놀잖아요.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도 주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보고 있어요. 월요일날도. 오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가는데, 2007 이상 가기에 약간 살이 떨려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부활절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살 떨려요? 미국 시장도 안 열리는데 그냥 가는 거죠. 하여튼 2007에 한번 가도록 하겠고요. 왜 조심하시게? 사람이 계속 져보세요. 사람이 그냥 소심해집니다. 네. 어저께도 못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후기 올라온 거 제가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 얘기가 많이 나요. 전 대우증권 갖고 있습니다만 너무 속이 상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증권주가 좀 올랐죠? 대우증권도 네. 올랐을 텐데요. 예. 네,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오랫동안 물리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이거 8,000원에 따라서 8,900원 언제 와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3,000원? 네. 거의 뭐 최소한 작년 12,000원, 13,000원 정도 오랫동안 이런 거 질문하시면 아주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인데요. 네. 더 기다리셔야겠다. 뭐, 네. 그 밑에 지금 AIG 맨맨맨님이, 지금 그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 듣고 좌절했습니다. 현대제철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현대제철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이 좀, 그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는 쪽으로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가 시장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마이클 팬님 훌륭한 때문에. 분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또 영어 이름이 마이클 아니니까 네. 마이클 팬님이십니다. 개별 종목을 보고만 있으니까 은근 속상하네요. 시장 큰 틀에서 긴 호흡 분석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또 뭐 지하철에서 또 시청자분을 만나 뵀다고. 네. 박계성님이 저를 깜짝 놀랐죠. 어떤 분이 저를 아는 척했는데요. 그분이 멘트를 하셨어요. 저보러 대뜸하더니 이런 얘기면 욕 먹어. 뭐라고? 저한테 앳되다고 표현하시네요. 예. 앳되다. 예. 할아버지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네네. 딱한 정보 들어갑니다. 추천 신중님 이런 분들을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섭외 인사한 분들의 종목 추천을 신중에 된다. 추천한 종목들이 다소 손신중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영진약품 했는데 단기의 순이익이 적자. 아까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딱한 종목이요? 코롱 플러스도 이런 거 했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단기적으로 추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주식을 바라보자는 관점에서 제가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어떤 거 갖고 물론 판단을 다 하시는 거지만은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긴 호흡으로 좀 큰 관점으로 보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도 딱팬님이라는 말은 이런 분들 쓰였어요. 종목 추천도 좋지만 하루 이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말이 맞죠 이분은요. 그보다는 좀 더 자세한 주식 투자의 철학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 두 분 진행자님 그리고 이 기자님 화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녹음을 수요일 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저희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고 나서 많이들 거의 많이들 했잖아요. 다들 이제 구출했다 그래서 했는데 웃는 소리도 돌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업로드를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요일 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하여튼 다음 주 초에 바로 또 업데이트 할 테니까 이번에는 저희 의도적으로 좀 업로드를 늦게 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 좀 확인해 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당부만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신 분은 꼭 구독 신청을 눌러주세요. 네. 구독 신청을 눌러주셔야지 저희가 빨리빨리 저희가 업데이트돼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요번 한 주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당히 우울한 한 주가 됐는데요. 다음 주엔 좀 더 좋은 소식도 주말에 들려갖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분위기도 좋고 시장도 좋아지는 그런 쪽에서 같이 방송할 수 있도록 다들 모쪼 기도하는 주말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